맨체스터 시티와 사우스햄튼의 경기가 막 끝이 났고요. 맨체스터 시티 일단 리그 10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일단 경기 자체가 사우스햄튼이 너무 무기력했어요. 네. 저는 이제 하센리트 감독의 사이클이 끝났다는 생각이 좀 들고 왜냐면 2시즌 연속으로 후반기 때 부진하고 올 시즌 초반부터 선수 지원 많이 받았고 최전방 공격수 제외하면 보강이 다 됐는데 오늘 보여준 경기력이 진짜 무색무취 그 자체였거든요. 사실 지난 시즌에 맨체스터 시티와의 맞대결에서 FA컵에서는 사우스햄튼이 정말 졌어요. 힘없이 좀 무너졌는데 리그 맞대결은 두 번 다 무승부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점을 쉽게 안 했어요. 그때 그 경기 때 보면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로메오 활용해서 맞아. 5백 전환했다가 조금 위쪽에서는 4-5-1로 전환해서 압박하고 이런 전술 준비가 상당히 잘 됐는데 감독이 이제 한계점을 좀 경험을 하고 있어서인지 이번에는 전술적인 묘책을 전혀 좀 찾지 못했고요. 네. 맨시티는 오늘도 여전히 다득점 경기를 또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선발 포메이션에서 특이점은 아칸지가 나왔는데 아칸지가 그러면 이제 3백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4백에서 센터백으로 나오는 건지 봤는데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죠? 맞아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센터백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 사우스햄튼이 아무래도 투톱을 활용한 4-2-2-2의 압박을 해냈는데 투톱의 압박이니까 네. 빌드업을 하려면 투톱보다 한 명의 숫자를 많이 둬야 돼요. 다행히 아칸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칸지 그리고 그 옆에 디아스, 아케까지 변형 백스리를 그렸고요. 그 위쪽에는 로드리랑 베르나르도 실바를 세웠는데 여기에 베르나르도 실바가 선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하나는 로드리 옆에서 이 빌드업 보조를 해주면서 상대 압박을 풀어나올 수 있는 어떤 수적 준비를 더 해놓는 것. 그러니까 상대가 혹시 압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되겠고 또 하나는 칸셀루를 윙처럼 위협보냈어요. 칸셀루가 이번에 미쳐 날뛰었고 저는 예. 이 경기 수훈 선수를 칸셀루로 꼽고 싶거든요. 일단 선취 득점에 칸셀루가 있었고 그 칸셀루가 왼쪽에서 공격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베르나르도 실바가 뒤에서 살짝 수비 커버를 해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위쪽에는 3-2-5의 5명인데 왼쪽에 칸셀루, 왼쪽 하프 스페이스의 필포든, 가운데 공격수 홀란, 그리고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의 데브라이너, 오른쪽 넓은 공간에 마레즈. 이렇게 3-2-5 형태가 배치가 됐습니다. 사실 올 시즌 맨체스터 시티 리뷰를 하면은 리그 경기에서 모두 다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홀란드 얘기로 시작을 할 때가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저는 베르나르도 실바 얘기를 왜 하고 싶냐면은 베르나르도 실바가 로드리 옆에 서서 삼선에서 보조자 역할을 한 게 올 시즌 첫 경기는 아니에요. 커뮤니티 실드 때도 그렇게 했었고 맞아요. 그 경기에서는 워낙 리버풀이 압박도 잘했고 굉장히 강한 팀이다 보니까 삼선에서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베르나르도 실바를 당겨서 이제 쓴 건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사실 칸셀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쓰기 위해서 베르나르도 실바를 썼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홀란드 해트트릭 기록하죠. 포든도 해트트릭 기록했죠. 이제 득점 선수들 워낙에 뭐 더브라이더도 어시스트를 많이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 위주로 저희가 좀 풀어갔는데 저는 오늘은 베르나르도 실바가 왜 맨체스터 시티가 상승세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지를 오늘은 충분히 좀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일단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렇게 그 로드리 옆에서 혹은 칸셀로의 뒤에서 커버해주는 역할 되게 잘하고 맞아. 아니면 오른쪽 윙으로 나왔을 때도 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색의 옷을 입어도 다 잘 어울리는 느낌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칸셀로가 이번에 진짜 미쳐 날뛰는 활약을 했거든요. 네. 드리블 진짜 미쳤고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왼쪽을 그냥 지배하다시피 하는 활약을 했어요. 그리고 포든도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요. 그 두 명이 집중할 수 있는 가장 큰 환경은 뒤에 베르나르도 실바가 있었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이 실바가 그런 쓸어 담아주는 역할, 활동량으로 뭔가 보호해주는 역할, 후방에서 볼을 배급해주는 역할을 다 해주니까 예. 포든이랑 칸셀로가 더 공격에 집중할 수 있었고 확실히 이 경기는 왼쪽이 사실상 엔드르단 것처럼 왼쪽을 시작으로 공격이 창출되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사우스햄튼이 4-4-2로 이제 수비할 때는 전술을 준비했는데 네. 아무래도 맨시티가 왼쪽에 부하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포든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있으니까 오른쪽 풀백 카이 워커 피터스가 자꾸 포든 쪽으로 따라 나오고 근데 사우스햄튼이 생각했던 것보다 칸셀로가 더 많이 올라오니까 칸셀로를 막는 선수는 없었던 거예요. 뒤늦게 칸셀로 막으려고 하면 가운데 공간에 미고 그쪽으로 또 데브라이너가 들어와서 팀 자체가 왼쪽으로 좀 쏠리는 상황을 맨시티가 만들었죠. 근데 거기서 칸셀로 미친 활약하고 그런 어떤 배경이 나오도록 베르나르도 실바가 조력을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펩 가르디올라가 원했던 경기를 이기는 전술과 밑그림이 그대로 피칭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건 베르나르도 실바가 정말 1인분 이상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공격에서 밸런스가 부족했을 때는 베르나르도 실바를 살짝 삼선 내려서 풀백대로 올리는 방법 아니면은 수비에서 뭔가 부족했을 때는 베르나르도 실바를 오른쪽 윙으로 선발 출전시켰다가 살짝 내리고 더블라인을 올리면서 밸런스 찾고 그쵸. 약간 맨체스터 시티의 밸런스를 누가 잡아두냐 뭐 11명이 축구하는 건 맞지만 딱 한 명 꼽으라면 하면 저는 무조건 베르나르도 실바. 맞아요. 네. 지난 시즌 전반기는 사실 이 딱 1년 전으로 돌아오면 이 시기에 스탯도 엄청나게 쌓았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전반기는 이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임팩트 아니면 우리 기억에 남는 스탯을 활용한 어떤 임팩트는 지난 시즌이 엄청 굉장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전반기 한정에서. 예, 근데 예.
올 시즌은 일단 폼은 전반기 때 못지 않고 물론 그때보다 임팩트는 좀 덜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경기를 보면 베르나르도 실바가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 저는 그때보다 더 올라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홀란드가 오다 보니까 그런 퍼즐도 분명 맞아떨어진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홀란드가 득점이 좀 없었잖아요, 한동안. 전반전에도 없었고, 이제 후반, 중반쯤에 이제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그 전까지 뭔가 경기는 이미 좀 일찌감치 끝났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래서 이 경기 홀란드 득점 하나 못하나, 이거를 좀 봤었는데, 맞아요. 칸셀로가 왼쪽 측면에서 내준 거 홀란드가 마무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홀란드가 칸셀로한테 이제 안기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 보면은, 밸런스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골만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좀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잘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맨체스터 시티는 챔피언스 리그뿐만 아니라 리그에서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 혼란이 아까 그 얘기했던 왼쪽 위주의 전술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왼쪽 위주로 선수들 쏠리고 반대로 전환하는 패턴이었어요. 네. 근데 축구가 결국 좌우 공격을 균형을 중시하는 이유가 중요시 강조하는 이유가 한쪽만 공격을 하면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선수는 좀 외로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좌우에서 모두 흐트러뜨려줘야지 수비가 좌우로 벌어지면서 가운데 공간이 비는데 이번에 맨시티의 전술은 물론 이제 이것도 의도한 바인 것 같아요. 예. 이걸로 실제로 좋은 재미를 봤으니까. 근데 혼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상대 수비가 왼쪽 그리고 가운데까지 막으니까 예. 마레즈에게는 공간이 비는데 나한테는 공간이 안 빈다. 이런 어떤 생각은 할 수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란이 그래서 상대 수비에게 조금 틀어막히는 상황들 그리고 역시 사우스햄튼이 수비 부강을 한 만큼 벨라코찹이랑 살리수 기존 선수지만 살리수의 폼이 이번에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혼란한테는 잘 틀어막았는데 근데 후반 들어서는 실바 위치를 왼쪽이 아니고 약간 오른쪽으로 바꿔주면서 페카르졸라가 그래도 혼란에게 뭔가 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뭔가 볼 운반 시도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줬고요. 네. 골 장면도 보면은 그 후반전의 골 장면도 보면 오른쪽에서 일단 볼을 좀 순환하다가 왼쪽으로 전환됐을 때 거기서 나왔던 골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릴리시가 투입이 돼서 그릴리시가 상대 중앙 미드필더 끌어당기고 데브라이너가 또 상대 또 한 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끌어당겨서 상대 미드필더가 왼쪽으로 아예 다 쏠려놨을 때 그때 혼란이 잘 보면 센터백들보다 살짝 두 걸음 정도 뒤로 밀려나 있어요. 네네네. 왜냐면 데브라이너가 왼쪽으로 가면서 롬의 그 디알로까지 따라 나오니까 머드프라우즈랑 디알로 다 따라 나왔죠. 그러면 그 수비 앞쪽 공간 미드필더 쪽에 비어 있거든요. 혼란이 그걸 알고 일부러 센터백을 피해서 약간 뒤쪽으로 빠졌고 그때 왼쪽에서 도움 지원 딱 들어오니까 혼란이 그게 놓치지 않고 바로 골을 넣더라고요. 후반전 초반에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한번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게 홀란드 머리 위로 지나쳐요. 아, 그래서 맞아요. 왼쪽에서 아마 칸셀로였을 거예요. 칸셀로가 잡아가지고 뭔가 다시 하려니까 홀란드가 점프를 뛰어가지고 내 머리 위로 공이 넘어갔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바로 본인이 어느 위치에 서면 골을 넣을 수 있는지 바로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집중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경기는 아까 얘기했던 물론 이제 전술적으로 저희가 실패한 경기 절대 아니고요. 이 네네네. 경기 정말 적중한 전술이에요. 근데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전술이어도 한두 가지는 이 전술을 하기 위해서 희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희생되는 부분이 중앙 공격수 입장에서는 좌우로 상대 수비가 흩어지진 않으니까 고립이 되는 상황이었다. 예. 그런 얘기는 하고 싶은 건데 예. 근데 그런 와중에도 혼란이 골을 넣었다는 거. 그리고 이 경기는 하이라이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혼란이 골대도 맞추고 아, 맞아요. 버준우가 예, 너무 예. 잘했어요. 예. 버준우가 맨시티 출신의 이제 선수인데 이번에 선방능력 되게 잘 보여줘서 흔히 얘기하는 억가당하는 경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날에도 결국은 동료들의 지원을 받고 한 골을 그러니까요. 넣었다는 거. 이거 혼란이 진짜 공식전 10경기 연속골인데 본인의 어떤 클래스가 이런 불운한 경기조차도 그냥 잠재워버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사실 너무 예, 이게 스코어랑 별개로 오늘의 전술도 막 경기 초반부터 잘 풀렸냐라고 봤을 때 오른쪽에서 마레즈는 보면 득점은 기록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수 이게 한 시즌을 우리가 좀 통으로 볼 필요가 있고 이 팀은 리그 우승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 레이스에서도 결국 우승을 차지해야 되는 팀인데 경기 텀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면은 홀란드가 오늘은 중앙에서 다소 고립되더라도 오른쪽 측면에 공간을 만들어줘서 마레즈가 활동을 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서 시즌 폼을 좀 끌어올리는 것도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필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칸지가 이제 좀 이 역할에 적응을 하고 아, 그치. 스트레스 부상에서 돌아오고 워커는 예. 이제 사타구니 수술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자원대 다시 돌아와서 오른쪽의 밸런스도 갖춰지면 맞아요. 더 많은 골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상대가 투톱으로 압박을 하니까 변형백 시리즈 썼는데 또 원톱으로 압박하는 팀 만나면 맨시티는 다시 원래 전형이 2-3-5 전형을 쓸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오른쪽 왼쪽 공격의 밸런스는 이전 경기들처럼 다시 좀 온전하게 관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혼란은 예. 이 경기보다 더 편한 환경에서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세
분명히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경기에서도 혼란이 골을 넣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만큼 팀 전술 자유자재로 이번에 바뀌고 있고 상대에 대한 맞춤 전술 되고 있고 혼란은 어떻게든 골을 넣고 있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얼마나 팀 플레이어인지 잘하고 있어요, 진짜. 케빈 데브라이너도 이번에 또 좋은 활약 보여줬고 예. 말해줘도 어쨌든 전술적으로 본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술. 사실 이 맞아요. 전술의 주인공은 오른쪽 전환할 때 오른쪽에 기다리고 있는 선수예요. 그 선수가 한 방 딱 터트려주는 거를 원해서 짠 전술이잖아요. 근데 마레즈가 그것도 살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아칸지 이 역할 나쁘지 않게 잘 해냈다. 라는 점까지 이 경기는 맨시티 팬들에게 더없이 만족스러운 경기일 것 같습니다. 이게 아칸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홀란드와 아칸지가 이제 올 시즌 신입생이잖아요. 네. 이게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비수들의 부상이 있다 보니까 맨체스터 시티 팬들에게는 굉장히 이거 좀 수비 쪽에 불안한 거는 그거 지울 수가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칸지의 오늘 맹활약은 그거를 어느 정도 씻을 수 있는 맹활약이다. 이렇게도 맞아요.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문 풀백은 아니니까 전지는 아직까지는 좀 적응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패스 내주는 센스가 그건 굉장히 좋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발밑이 좋고 맞아요. 속도가 있고 축구 지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좋았고요. 사우스햄튼한테는 이거 좀 아까 암담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네, 맨시티는 힘들어요. 매우 만족스러운 경기였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